이번에는 제14장 약한 반복자 발생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이 되겠고요. 2.21에서 추가된 내용, 이것들은 파이썬 2.2에서 추가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약한 참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약한 참조란 간단히 얘기하면 레퍼런스 카운트로 고려되지 않는 레퍼런스다 할 수 있습니다. 순환 참조로 인해서 쓰레기 수집 기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이썬은 그 메모리 자동 관리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garbage collection 쓰레기 수집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외부에서 참조하는 레퍼런스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이 되는 거죠. 두 군데서 참조하고 있으면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변수가 2가 되어 있고요. 아무도 곳도 참조하고 있지 않다면 레퍼런스 카운트가 0으로 바뀌고 결국 이 오브젝트는 더 이상 아무 데서도 참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메모리에서 제거되어야 된다고 해서 실제 자동으로 제거되는 이러한 기능을 그 쓰레기 수집 기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가끔 물은 것이 그 순환 참조인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참조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참조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참조 혹은 자기 자신이 참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는 절대로 0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집 기능에 방해가 되고 이것은 결국 메모리 노출에까지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한 참조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약한 참조는 이러한 레퍼런싱이 가능하게는 하지만 그것이 레퍼런스 카운트 자체로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참조가 없는 한 이것들은 메모리에서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파이썬 2.1부터는 이제 weak refer라는 모듈을 지원하고요. 이 모듈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 메서드 혹은 그 객체, 클래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EF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약한 참조를 사용하려면 weak reference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클래스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고요. 자, C.A에 1을 넣습니다. 자, weak reference.ref 해서 얻어지는 이 R은 그 약한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R은 그 객체 실어하는 건 한데요. 약한 참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카운트에 더 이상 그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R을 이렇게 직접 호출하게 되면 우리가 main.c라는 인스턴스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A를 하게 되면 우리가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여기에 뭐 이렇게 값을 변경해도 C.A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한번 C라는 객체를 삭제를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일반적인 레퍼런스라면 객체 C를 여기서 삭제했다는 것은 그 C 이름을 통한 객체의 레퍼런스가 끊어졌다는 것이요. 레퍼런스 카운트가 하나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다른 레퍼런스가 있으면 이 오브젝트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R 자체는 레퍼런스 카운트로 고려되지 않는 그런 객체이기 때문에 약한 참조이기 때문에 딜리트 C를 하게 되면 객체가 완전히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R을 하게 되면은 아까는 이런 값을 리턴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습니다. none을 리턴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미 객체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R.A를 참조하면 물론 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프록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REF인 경우에는 약한 참조를 생성하지만 이런 식으로 함수 식으로 이렇게 호출을 해서 실제 오브젝트를 참조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프록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직접 레퍼런스 변수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C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요. C.A에 2를 넣습니다. 그리고 프록시 객체를 하나 만들죠. 자, C를 직접 참조하는 프록시 객체를 만들어서 그걸 P라고 했습니다. 자, P를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것도 weak reference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 객체의 멤버나 메서드를 참조할 때는 우리가 함수식으로 쓰지 않고 바로 직접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실제 내용은 이 앞에 참조한 이 약한 참조 REF 객체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용은 이와 같이 좀 더 쉽게 단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get weak reference count라는 함수가 있고요. get weak referenc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약한 참조의 개수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몇 군데서 약한 참조가 지금 참조되고 있는지 그 개수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실제 그 객체를 얻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보이겠습니다. C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약한 참조 하나 만들었죠. 프록시 약한 참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에 대한 weak reference가 몇 개나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죠. 현재 2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get weak reference를 하게 되면 실제 이런 객체, 약한 참조 객체들의 목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참조를 구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한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사전을 캐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전이 일반 사전과 다른 점은 키 혹은 값으로 약한 참조를 저장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캐시는 객체가 삭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캐시에 있는 사전에 있는 값 키와 밸류 값의 그 쌍도 아이템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도록 운영이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value로 약한 참조를 가질 수 있는 weak value 딕셔너리가 있고요. 키 값으로 약한 참조를 가질 수 있는 weak key 딕셔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weak value 딕셔너리, 값으로서 약한 참조를 갖는 사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간단한 클래스를 지금 하나 선언했죠. 인스턴스 오브젝트 C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인스턴스 멤버 A를 정의를 했고요. 자, 우선 D라는 그 사전을 만들었죠. D라는 사전을 만들고 D에 1이라는 키값으로 이 항목을 생성을 했습니다. D.items 내용을 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키값과 밸류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레퍼런스 D1 밸류로서 그 C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weak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참조할 때는 D의 1에 .a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값을 그대로 얻어내실 수가 있죠. 근데 delete C, 객체 C를 그냥 삭제했죠. 그리고 사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전에서 자동적으로 이 항목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게 참조되는 이 레퍼런스가 실제 카운트가 되는 그런 레퍼런스가 아닌 것으로 기 때문에 이 객체가 사라졌고요. 또한 이 객체가 사라졌을 경우에 이 항목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이 사전이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키로서 약한 참조를 저장하는 위키 딕셔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ikreference.wikidictionary로 해서 사전 객체를 하나 만들죠. 여기와 아까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인스턴스 C 객체를 만들어내고요. 키로서 지금 C를 사전 뒤에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스를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이제 키로서 이것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딜리트 C 하게 되니까 사전에서 항목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한번 직접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